주식으로 대박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이 많아야 할까요? 주식을 보는 인사이트가 있으면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돈을 벌 수 있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 주식을 사야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돈을 벌 수 있는 시장 상황에서 주식을 사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보통은 본인 주머니에 돈이 생겼을 때 투자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신기한 것은 여윳돈이 생겼을 때 이미 많은 투자 자산들의 가격이 폭등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나에게 여윳돈이 생길 거라면 경기가 전반적으로 좋다는 의미이고 이는 주식시장도 활황일 확률이 높다는 거겠지요. 주식시장은 시장이 허락해야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나 바람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돈이 있다고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시장이 투자하기 좋은 상황인지 투자하기에 안전한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투자를 결정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시장의 분위기를 살펴야 합니다. 시장이 좋아야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고수라면 불황 속에서도 좋은 주식을 찾아내겠지만 초보라면 더더욱 시장에 주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장이 좋을 때 들어가는 것이 수익률 면에서도 월등히 좋습니다. 그러면 시장 전체 상황을 볼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가장 간단하지만 아주 중요한 3가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의 코스피는 환율이 하락할 때 더 큰 폭으로 상승한다. 이 표를 보면 환율과 코스피가 완전히 반대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좋아지면 한국 등 신흥국의 수출이 크게 늘어납니다. 그에 따라 한국 내 달러 공급이 늘어나게 되고 글로벌 투자자들의 한국 투자도 크게 늘어납니다. 결국 환율은 떨어지게 되어 있고 외국인의 주식 매수가 늘어나게 되어 우리나라 코스피는 상승하게 됩니다. 반대로 글로벌 경제가 안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의 주식, 채권, 부동산을 매도한 후 달러로 바꿔 해외로 나갑니다. 이에 환율은 일정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반대로 종합지수는 하락 추세를 보이게 됩니다. 결국 환율이 상승할 경우 코스피는 하락하게 됩니다. 고로 환율을 보면서 코스피에 투자할 시기를 보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좋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의미가 없을지라도 장기를 보고 투자를 한다면 환율 변동과 코스피가 큰 그림에서는 역상관관계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실업률이 낮을 때 주식을 사는 것보다 실업률이 높을 때 주식을 사는 것이 유리하다. 이번에도 표를 보면서 같이 이해해 보시죠. 이는 미국의 6개월 미만의 단기 실업률과 채권과 주식의 합산 수익률을 표시한 것입니다.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실업률은 위로 갈수록 낮아지는 걸로 표시한 것입니다. 주식과 채권의 수익률은 위로 갈수록 높아지는 것입니다. 어떤가요? 실업률이 낮아질 때 주식과 채권의 수익률이 좋아지는 게 보이시나요? 그것도 아주 높은 상관관계로 말이죠. 실업률이 낮아진다는 건 경기가 그만큼 좋아진다는 것이고 그러면 기업의 실적도 좋아질 테니 수익률이 좋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낮아졌다가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하면 주식에서 돈을 빼는 게 낫고 실업률이 높아졌다가 낮아지기 시작하면 경기가 좋아진다는 사인이니 투자를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린 너무 바쁘잖아요. 고민 많이 하지 마시고 실업률이 치솟는다, 최고의 실업률이다 라는 기사가 도배되고 있다가 갑자기 실업률이 낮아지고 있다 라는 기사가 보이고 취업이 안 되던 사람들이 일을 찾기 시작하면 주식에 투자하면 됩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금방 아시겠지요? 세 번째, 페드가 금리를 올려서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될 때는 조만간 실물 경제에서 큰 이벤트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건 뉴스에서 너무 많이 이야기된 거라서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짚고 가보겠습니다. 장단기 금리 차는 10년물 국채 수익률과 2년물 국채 수익률의 차이를 말합니다. 원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2년물보다는 높습니다. 왜일까요? 채권이란 게 돈을 빌리고
일정 기간 후에 원금을 상환하겠다는 건데 10년물 국채라는 건 정부에서 10년 동안 돈을 빌리고 10년 후에 원금을 상환하겠다는 겁니다. 1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아나요? 기간이 길기에 리스크가 더 크다고 보고 대부분 이자를 더 많이 줍니다. 그래서 10년물이 2년물보다 수익률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역전됐다? 그 말인즉슨 현재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투자자들이 가까운 장래에 경제 둔화가 될 거라 믿는다면 장기 채권보다 낮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단기 채권 투자를 꺼려 할 겁니다. 그러니 단기 채권보다는 장기 채권을 매수하려는 움직임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장기 채권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장기 채권의 가격은 올라가고 그 수익률은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2년물이 10년물보다 수익률이 높아지게 되고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되게 됩니다. 더 신기한 건 장단기 금리 차이가 역전되는 시기와 실업률이 높아지는 시기가 대부분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단기 금리 차이도 하나의 좋은 투자 지표가 됩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일어나면 주식에서 돈을 빼기 시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투자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 하나를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투자를 할 때 어떤 법칙을 찾으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일어나면 주식에서 나와야 한다 와 같은 거 말이죠. 법칙이라는 건 과학적 인과관계가 있는 걸 말합니다. 가령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분리될 때 자유낙하해서 땅으로 떨어진다 와 같이 언제나 정답으로 인식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투자에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투자 방법도 큰 틀에서 장기적으로 보면 맞아 떨어지는 거지 하루, 한 달 등 짧게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시차를 두고 발생하기 때문에 정확히 언제 나타난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큰 추세로 보면 맞아 떨어질 뿐인 거죠. 그리고 개별 주식에 따라서 그게 꼭 맞아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로 투자 공부를 할 때는 어떤 불변의 법칙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나만의 원칙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투자에 있어 법칙은 없기에 나만의 원칙을 만들고 고수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은 결과를 낼 확률이 높습니다. 거시적인 시장 상황을 보면서 투자를 진행한다. 지수 고점에서는 위험 관리를 하고 한 종목의 30% 이상은 태우지 않는다. 종목은 여러 번 나눠 매수하고 두세 번에 나눠서 매도한다. 빚을 내서 투자를 하지 않는다. 등등 자기만의 원칙을 세우고 투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유효한 전략입니다. 돈이 모이는 곳에는 사람도 많고 선동하는 사람도 부지기수이며 시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뉴스도 많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나만의 투자 원칙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공 투자는 외부의 정보가 아닌 나로부터 시작한다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